판매 대수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테슬라를 팔아서 지금 뭘 사고 있죠? 트위터. 이런 게 저는 약간 이해가 돼요. 일반 소비자들이 전기차 산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느 브랜드를 택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또 수급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면은 물론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장 크긴 한데 네. 기관 중에서도 특히나 연기금 네. 가장 큰 그 쩐주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 기관 중에서 그나마 좀 투자 호흡이 긴 네. 최소한 3개월 정도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연기금이 최근에 좀 의미 있게 매수한 그 네. 종목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또 화면에서 마침 연기금을 아무래도 이제 중장기적인 투자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다 보니까 탭을 또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딱 연기금만 박혀 있네요. 네, 다른 제가 쪽들은 사실 좀 짧아요. 네. 제가 이거 알고 많은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이거 잘 지금 연기금을 네. 체크 안 하는데 네. 오늘 질문지 들어있어서 화면을 찾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연기금 그래서 좀 아니구나. 편하게 볼 수가 있고요. 야,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전체로 놓고 보시면은 29일 동안 매수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야. 서울가스. 아, 네, 서울가스가 지금 뭐 차트는 여러분들 안 보여드려도 아실 거예요. 이야, 엄청 네, 이런 식으로. 네, 지금 뭐 계속 올라가고 완전 있죠. 테마주 아닙니까 이거? 맞아요. 지금 약간 네. 6만 5천 원대부터 올라온 거를 생각하면 지금 이게 6배 이상 올랐어요. 이야. 네. 근데 지금 월봉상으로 봤을 때 종가상 5월선을 한 번도 이탈 안 하고 지지받으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난달에는 엄청나게 더 뽑았습니다. 24%의 양봉을 만들었는데 외국인은 사실 지분 줄이고 있거든요. 근데 연기금이 사서 계속 끌어올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게 약간 배당을 노린 투자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게 배당이면 외국인도 같이 사야 되거든요. 근데 금융투자하고 연기금만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은 사실 좀 불안하긴 합니다. 이걸 개인들이 여기서 따라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이게 이제 LNG 가격 이런 것들 때문에 연동을 해서 올라가는 건데 사실상 이런 쪽들은 이제 전체 한국가스공사나 이런 쪽에서 배급을 받아서 뿌려주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들의 실질적인 수익 개선이 일어나는 데는 시차가 좀 필요하고요. 그 올라간 만큼 이게 다 반영이 안 돼요, 여러분. 사실상 한국가스공사나 그런 쪽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하는 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동사와 연결 대상 회사의 주요 사업은 도시가스를 공급, 해외 자원의 개발, 부동산 임대 이런 쪽을 분류하는데 사실상 도시가스의 공급업이 매출의 99% 이상 그냥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인데 서울 강서구 등 11개구, 경기도 3개시 등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보게 되면은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매출액도 늘었지만 매출 원가도 크게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사실 이익단에서는 별로 맞아요. 득하는 네. 게 없겠네요. 맞아요. 그게 얼만큼 많은 양을 해서 박리 다매식으로 가느냐가 이제 이 업체에겐 중요한 거지. LNG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 자체를 한국가스공사라던가 정부 차원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개별 삼천리라던가 서울가스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딱 나오잖아요. 실제 안 적자예요, 적자 지금. 22년 1분기에만 249억 영업이익 냈지 전부 다 그 외에는 적자예요. 올해 들어와서도 2분기에 11억 적자, 3분기에 149억 적자. 이때는 매출이 엄청 뛰어난 이유는 계절적인 특성이죠. 그렇죠. 당연해요. 겨울에 많이 네, 뛰니까. 계절적인 특성이죠. 그런 것들 빼면은 일단은 그동안에 잘해왔었는데 오히려 팬덤이 일어나고 가스 가격 뛴 다음에 영업이익 적자 전환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겨울 돼서 올해에는 만약 겨울이 조금 커버를 해준다. 그리고 1분기에 했었던 부분들까지도 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이런 정도 수준은 유지를 하겠죠.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과연 크게 반영이 될까? 가스의 사용량이 그만큼 증가가 될까? 이런 부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부족하지만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LNG에 대한 의존도를 분명히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 다변화 차원으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2차 전지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는 지금 내년이 피크가 될 것으로 보여요. 또 내후년에는 190억으로 좀 꺾일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 다 반영해서 진짜 뭐 단기순이익 400억 잡아놓으셨는데 이거 400억으로 그냥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50배예요. PER이.
이야. 네,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50배죠. 아니 뭐 2차 전지도 아니고. 2차 전지 소재급이죠, 거의.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PER이 뭐 높게 받았을 때는 50배 정도 받아요. 근데 그게 팬데믹 이후 올라왔을 때 기준이에요. 평소에는 2배에서 10배 정도 받았던 종목이란 말이죠. PBR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 평소에 받는 거 0.3배 정도 받아요. PBR 자산 가치로. 그런데 지금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그리고 수급 때문에 근데 외국인들이 던지는 거를 기관 쪽에서 연기금하고 금융투자가 받으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 저희가 뭘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로 이거 그냥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실 때에도 이런 자리에서 하면 안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월선을 기준으로 해서 터치는 한번 하고 올라간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빠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5월선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이런 자리에서 막 사버리면은 40일에서 만약에 여러분 5월선까지 안 빠질 것 같죠. 이런 식으로 5월선을 계속 터치하고 간다니까요. 올라갔다가도 월중에서도 거의 반 정도로 반납해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파동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접근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5월선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 34만 원 정도 되네요. 이번 달 기준으로요. 절대 이런 거에 너무 손쉽게 다가가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서울가스 받고 그 밑으로는 조금 유의미한 것들은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이거는 제가 아마 지난달에 나왔을 때에도 기계 쪽 건설 장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짧게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전 세계에서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생산성, 채굴성, 경제성이 없었던 것들을 채굴하기 위한 기계 장비에 대한 발주 수요가 더 늘어났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트가 끝난 것 같지만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네, 현대두산인프라코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현대 쪽이 많아요. 현대건설, 기계. 네, 이런 쪽들은 지금 좀 꺾였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 보시면서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그래도 외국인들 지분율 유지되고 있고 연기금도 지금 같이 사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안 꺾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매물대 하단 한 7,700원 정도 가면 손절 잡고 사볼 만할 것 같아요. 단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요. 네, 그 정도로 해서 연기금은 지금 사고 있는 건 제가 서울가스하고 현대두산인프라코, 기계건설, 장비 쪽 하고 해서 두 종목 정도만 이번 달에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네. 반도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인터넷, 카카오나 네이버, 2차 전지는 LG 엔솔, 삼성 SDI가 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동차, 현대 기아가 있습니다. 맞아요. 현 시점에서 약간 좀 투자 매력이 네. 있는 대형주는 무엇일까요? 글쎄요. 지금 사실 자동차가 네. 못 오르긴 했어요. 근데 이 자동차 못 오른 이유도 아마 제가 지난달에 와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이 자동차는 결국에는 지금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이 GM이라던가 포드, 스텔란티스 이런 전통 내연기관 강자들이 지금 전기차로 전환을 하기 전에는 독보적으로 신생 업체인 테슬라가 나와서 북미에서 점유율을 80%, 90%까지 끌어올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게 될까요, 여러분? 안 돼요. 지금 벌써 3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점유율이 60%대로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북미에서 현기차 그룹이 지금 9% 점유율을 기록을 했죠. 2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GM의 생산 차질도 있었고요. 이런 말씀드렸던 내연기관차 전통적인 글로벌 브랜드 공룡들이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생산할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쪽도 이제 다 깨달았죠. 이거 그냥 시대적인 흐름이다 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들 전환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각사에서 브랜드들을 가지고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테슬라 점유율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9%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라는 걸 이제 저는 계속 걱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은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테슬라에 대해서 특히나 네. 테슬라 점유율 떨어진다 하면은 테슬라 전통적으로 막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랬던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근데 이제 주가가 그런 상황을 사실상 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해외 주식의 종합 차트에서 제가 테슬라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월봉인데요. 테슬라의 월봉.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지지선이 없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이유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점유율, 판매 대수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댓글이나 이런 쪽에 이제 판매는 계속 늘어나는데 뭐 점유율 떨어지는 게 대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 착각이죠.
판매 대수가 올라가는 것과 점유율은 별개의 문제고요. 점유율이 떨어진다라는 건 그만큼 테슬라의 차가 아닌 다른 선택지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실제로 그런 브랜드들로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브랜드들이 안 나왔으면 테슬라를 살 수 있는 잠재 고객이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판매 대수가 늘어나는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그동안 누려왔었던 독점적인 지위를 아직도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누릴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는 일단은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일론 머스크 있잖아요. 굉장히 뭐 자산이라던가 명성 이런 쪽에서는 한없이 높으신 분인데 언행이나 이런 쪽에서는 한없이 또 가벼우신 분이잖아요. 네, 그분이 지금 테슬라를 팔아서 지금 뭘 사고 있죠? 트위터. 이런 게 저는 약간 이해가 돼요. 내가 자동차, 이 전기차에서 선두 주자로 나눠서 이 지금 아직도 점유율 60%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데 왜 도대체 이 지분을 팔아서 트위터를 사는 걸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약간 이러한 이유 아닐까 싶어요. 완성차 쪽에서는 더 이상 이것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점유율을 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유지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어간 게 아닐까. 전 그 생각도 해봤거든요. 거기다가 뭐 이제 자율주행, 더 이상 뭐 자동차가 아니다. 이거 컴퓨터 서버다. 자율주행도 테슬라가 꽉 잡고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상은.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하는데 뭐만 가지고 하죠? 카메라 렌즈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테슬라 3 그리고 Y 모델 사고 많이 납니다. 이 렌즈의 한계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기사가 뭐냐면 테슬라가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차량에다가 레이더나 라이다를 쓰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옛날에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싸게 팔아서 점유율을 제가 말씀드렸던 내연기관차 공룡들이 생산해서 판매하기 전에 많이 높여놓고 싶었던 거예요. 진입 차량으로, 엔트리 차량으로 해서. 그렇다 보니까 테슬라 3에는 하이니켈 배터리가 아니고 LFP 배터리가 들어가죠. 예전에는 가성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LFP 배터리의 주 원료가 리튬 중에서도 탄산 리튬이라는 거예요. 고순도의 탄산 리튬이 들어가고요. 지금 하이니켈단의 양극재에는 수산화 리튬이라는 게 들어가요. 탄산 리튬을 한 번 더 정제를 해서 포나인이라고 하는데 99.99%의 수산화 리튬이 나와야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이니켈의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 전기차급 배터리를 생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플로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분명히 하이니켈 배터리와 LFP 배터리의 가격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성비 배터리라고 했는데 요즘에 탄산리튬 가격 여러분들 얼마인지 아세요? 톤당 1억이 넘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더 이상 LFP 배터리가 가성비 배터리가 아닌 거예요. 메리트가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LFP 배터리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안 쓰여요, 솔직히. 테슬라가 3에다가 적용해주는 이유는 중국과의 관계. 약간 테슬라는 중국에 되게 우호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들 중국이랑 샤바샤바해서 S 모델이나 Y 모델이 아닌 진입 차량, 엔트리 모델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LFP 배터리가 더 적합하겠다라고 해서 미국에서 파는데 한 15% 정도 점유율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자동차 시장이 점유율하고 침투율에서 전기차가 10%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그 질이 달라져요. 그리고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 차 뭐죠? SUV, 픽업 트럭, 대형 차량 이런 건데 거기에 LFP 배터리 말도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그거 가지고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LFP 배터리는 그냥 중국 내에서 소비되는 배터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SK온에서 LFP 배터리를 검토를 하고 있는 이유는 시장이 커져가는 가운데에서 진입형, 엔트리 모델, 가성비로 갈 수 있는 모델들도 갖춰놓겠다라고 한 건데 그 가격 메리트가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떨어지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으나 결국은 미국 중심으로 지금 전기차는 재편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3사와 이런 미국 차의 법인들이 10개 이상의 합작 법인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LFP 배터리 안 써요. SUV나 정말 픽업 트럭 이런 거에 썼다 난리 납니다. 그거는 그리고 충전했을 때 충방전 횟수가 우리가 하이니켈 쪽은 1000회 이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LFP는 훨씬 적어요. 훨씬 적어요. 주행거리 자체도 그렇고 에너지 밀도도 다르고 물론 안정성이 LFP 배터리가 더 높다라는 강점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설명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하이니켈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CATL, BYD 이런 쪽에 LG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때 이 가치 평가에 대해서 왜 CATL, BYD를 갖다 대느냐라고 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전혀 LFP와 하이니켈 이런 쪽의 플로우를 좀 이해를 잘 못하셨던 거죠.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계에서 많이 쓸 건 LFP가 아니고 뭐다 앞으로는 점점 더 하이니켈 배터리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완벽하게 다릅니다. 이거는 고순도의 탄산 리튬으로 만들어지는 배터리고요. 거기서 한 번 더 정제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이 정제가 근데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또 핵심이에요. 그 한없이 가벼운 언행을 가지신 분이 얘기하신 게 뭐였냐면은 정제 기술을 우리는 확보해야 된다. 정제 기술은 그냥 돈 찍어내는 면허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본인이 자동차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제 사업이 엄청 욕심이 났던 거예요. 세계에서 이거 포나인의 수산화 리튬으로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곳이 5개 미만이에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건 좀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가 좋게 지금은 말씀 못 드리겠어요. 아, 물론 중간 선거 끝난 이후에 바이든 이런 얘기 했어요. IRA 이거 한국에 너무 조금 불합리하게 된 법안이다라고 얘기는 한번 했는데 그냥 약간 쇼맨십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 없더라고요. 네, 그 이후에 얘기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빠르게 지금 조지아 공장을 완공을 시켜서 최대한 빠르게 당기면 24년 하반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생산 라인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환율도 고점 대비해서는 빠졌죠. 그러면 환율 효과 일단 조금 사라졌습니다. 만약에 경제가 이 지금 생각하는 대로 경기 둔화라던가 침체가 오지 않고 스무스하게 넘어가면서 이런 전기차에 대한 더 폭발적인 수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경제도 안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환율이 더 떨어지죠. 그럼 환율 효과 완벽하게 사라질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인센티브, 딜러들한테 우리가 차 팔아달라고 하면서 인센티브 지급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인센티브를 예전에는 조금만 줬어도 됐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점유율 9%까지 가고 팔 차량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테슬라하고 현기차 정도밖에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없는데 미국에선 전기차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대기 수요도 많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인센티브를 굳이 딜러한테 안 줘도 제발 차 좀 이쪽으로 좀 많이 뽑아줘 라고 딜러가 그때는 애원했던 그런 시절이죠. 가불이 바뀌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연 기관차들이 전부 다 전기차 생산해서 포드, GM, 스텔란티스 이런 쪽들 다 만들어서 전기차들을 생산하니까 선택지가 많아져요. 그런 데다가 IRA 감축 법안으로 인해서 보조금 혜택을 우리가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포드 그 마하4 2 모델인가 그런 쪽이 지금 현대차에서 이제 동급으로 봤을 때 예전에 우리가 쌌어요. 근데 이거 보조금 혜택 못 받게 되면 오히려 600에서 700 정도가 비싸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소비자들이 과연 현대차, 기아, 그리고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포드 이런 전통적인 브랜드 강자들을 놓고 우리랑 비교했을 때 물론 우리 차도 위상이 많이 올라왔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제네시스나 이런 것들 호평 받고 있잖아요.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전기차 산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느 브랜드를 택할 거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 기아를 객관적으로 이건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애국심이나 이런 거 다 그냥 떨쳐버리고 네. 객관적인 팩트로 봤을 때 어떤 거 여러분들은 미국 시민이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쪽이 전통적으로 글로벌 브랜드 강자였잖아요. 자동차 쪽에서. 저는 이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특히나 이게 더 비싼 상황에서는. 가격이 같아도 경쟁이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상. 절대적인 판매 대수나 점유율이 현기차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요. 근데 가격까지 비싸다? 상당히 힘들죠. 그것 때문에 일단은 정부도 그렇고 현기차도 그렇고 이 점유율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거 우리만 보조금 혜택 못 받으면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이든은 근데 한마디 하고 그냥 조용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지가 굳이 현대차하고 기아 같은 완성차 업체를 지금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 물론 살 자리긴 해요. 주봉 월봉으로 봤을 때는 이거 16만 원대에서는 현대차 사서 박스권 상단 그리고 120 주성 기다리고 있는 한 20만 원 부근까지는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완벽하게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뚫고 올라갈 만한 뭔가가 있냐는 거죠,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네, 이게 매물대가 완전히 내려앉았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옆으로 횡보는 하고 있지만 주봉상에서 지지선 안 보이고요. 월봉으로 갔을 때도 지금 35일선이 깨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지받아야 될 선들이 이런 것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54,000원, 5만원대. 네, 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성차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뭐 현대차, 기아차 많이 빠지고 이런 것도 다 알고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거 압니다. 하지만 그냥 제 주관적인 의견을 좀 넣어서 객관적인 팩트들을 갖다 붙여보면은 이런 시나리오들이 지금 완성이 좀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접근하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